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링컨에서 새로 나왔다는 노틸러스 하이브리드 차량 리뷰 시작합니다. 미국 차들 중에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마일드하브가 있거나 물론 몇 대 있기는 했는데, 미국 애들이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많이 막 집중하지 않은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현재 르노 필랑트나 꼴레오스에 들어가 있는 도요타의 그 1세대 직병렬 시스템, 도요타는 지금 2세대에서 로지까지 업그레이드된 2.5세대 그 직병렬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르노 필랑트랑 꼴레오스는 약 15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인 1세대에서 로직이 업그레이드된 그걸 지금 르노가 쓰고 있고, 이 차에도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미국 애들도 10년 전에, 15년 전에 도요타로부터 이런 거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차들 보면 하체 구성이나 어떤 세팅들 보면 도요타랑 이렇게 교류가 좀 있어 보여요. 옛날부터 미국의 포드, GM 이런 애들 보면 도요타나 혼다하고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5년 전에도 일본의 직병렬 시스템이 1.5세대 1세대를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좀 변환을 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당시에 기술 개발에 미국의 엔지니어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차는 직병렬인데 1세대나 1.5세대예요. 이렇게 주행 모터가 아주 크지 않고, 얘가 엔진 마력이 한 280, 90마력 정도 돼요. 굉장히 2000cc 터보에 강력한 엔진이에요. 보통 포드나 GM의 2000cc 터보 엔진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고출력 터보 엔진 4기통짜리. 그리고 모터 출력이 한 30마력 정도?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언덕 올라갈 때 좀만 밟으면 엔진이 살아나는 걸로 봐서는 모터 출력이 크지 않고,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크기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하체 구성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나는 링컨이라는 이 브랜드의 엔지니어 총 책임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알루미늄 혐오자, 알루미늄을 차에 쓰면 안 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도요타의 철학, 스틸이지만 부싱으로 살리겠다. 얘 지금 하체 보시면 앞에 서브프레임, 서스펜션, 이 비싼 1억에 다 되는 차인데 너클함도 스틸, 뒤에도 스틸, 다 스틸이에요. 뒷바퀴에 너클함조차도 스틸이에요. 근데 이 차가 1억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인플루언서나 그런 유튜버들이나 매거진 같은 데서 X5를 살 바에는 노틸러스를 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X발 미쳤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속마음은 씨발이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미친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체를 올 스틸을 썼는데, 서브 프레임이 붙는 메인 프레임에 붙는 데다가 희한한 희한한 소재를 넣었어요. 하얀색으로 생겨갖고, 그래서 원래 스틸에서 전달되는 땡 하는 그게 안 와요. 그리고 이 트레일링 링크의 부싱도 그렇고, 이렇게 스틸을 많이 썼는데 스틸에서 오는 땡 하고 퍼지는 펄스가 없어요. 근데 그게 또 가능한 건 라이드 컨트롤이 되는 되게 비싼 댐퍼의 전자식, 그러니까 이 액체를 전기로 지져가지고 이 펄스를 계산하는 걸로 이 댐퍼를 넣었는데, 얘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수 소재의 부싱들을 넣어서, 브릿지 소재를 넣어서 진동 펄스에서 생기는 거를 상쇄하는, 그러니까 스틸의 펄스를 상쇄할 수 있는 값을 찾아낸 것 같고, 원래 미국 차들이 올 스틸을 쓰게 되면 일단 내구성이 좋죠. 오래도록 타도 정비비가, 하체 정비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올 스틸을 썼을 때 이 중량과 함께 미국의 광활한 대륙을 쫙 횡단할 때 쭉 100km, 한 60마일, 80마일 미국의 속도로, 우리나라의 속도로 100km, 120km를 쭉 달릴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쫙 가거든요. 이 차가 지금 그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라이드 컨트롤 전자감응 댐퍼를 넣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그래서 원래 스틸을 이렇게 많이 쓰면 쌈마이 느낌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쫙 깔려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의자가 링컨 옛날 그 컨티넨탈이나 그 고급 그 의자가 들어가서 착좌 자세라든가 뭐 스티어링 핸들을 얘네가 이거 뭐 테슬라 비스무리 그 다음 푸조 비스무리하게 해서 이 계기판과 전방 시야를 좋게 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편하고 좋긴 한데 차의 전체적인 분위기랑은 어울리진 않는데 스티어링이 작기 때문에 시야가 되게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는 핸들 스티어링이 좀 작고 해서 이게 앉아 있으면 되게 편하게 이렇게 가는데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쫙 부드럽게 깔려가는 느낌도 다 좋고 한데, 일단은 1억에 육박을 하고, 사실 제가 링컨에서 이렇게 차를 받아서 좋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요새 포드 링컨 이 딜러십 이거 저기 바뀌고 해서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 담당자분 여기 전화번호. 근데 담당자분도 거짓말로 노사장님 리뷰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 차 인기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 차가 인기가 좋을까? 나는 되게 궁금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나는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1억에 육박하는 돈으로 또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처럼 뭐 GV80이나 X5를 살 뺀 이 차를 산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말도 안 되고, 1억에 육박해서 인테리어 좀 이쁘고, 인테리어는 사실 뭐 이 상위급인 뭐 에비에이터나 뭐 이런 느낌도 나고 뭐 고급지고 좋은데, 일단 사이드미러에서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일단 좋지 않고, 제일 중요한 또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링컨은 고급차 브랜드예요. 포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링컨은 고급차예요. 도요타의 렉서스, 우리나라 현대의 제네시스처럼 고급 브랜드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달릴 때 보여드릴게요. 쭉 가다가 우리 여기 차량 잠깐 제가 깜빡이를 좀 미리 킬게요. 좀 비켜줘 보실래요? 들어갈게요. 괜찮아요. 그대로 계세요. 자, 들어가서 쭉 달리면 100km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 소리나 전체 노음이, 그러니까 바닥 소음은 덜 들어오는데 전체 바람 소리가 어디가 특정 부위에서 휙 하진 않는데 전체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음 MVH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리고 가속을 쭉 때리면 뭔가 좀 철상 맞다. 왜냐면 2000cc에 300마력에 600대는 엔진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서 고급 이미지랑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1세대는 직병렬의 1세대 1.5세대 앞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세팅됐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행 모터랑 발전 모터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어 보여요. 미션 하우징의 구조가. 그래서 이 달리다가 악셀을 놨다 이랬다가 하면은 약간 미션의 연결, 엔진하고의 어떤 동력 연결의 부드러움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비가 살살 타야 한 13.5, 그냥 일반적으로 타면 11.5.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보다 연비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좀 억지스럽게 이걸 그래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미국 애들이 하이브리드는 일본차 도요타 아니면 안 사니까 얘네들이 하이브리드를 면밀하게 세팅하기보다는 우리도 하이브리드 있다. 자동차 회사 포드가 사실 좀 힘들죠. 전기차 사업 재수정하면서 손실액도 크고, 요새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 미국 애들은 전쟁을 크게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애들이 아닌가 싶은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근데 나는 그거는 미국 사정이니까 사실 뭐 내가 개의치 않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포드나 포드 링컨 직원들이나 딜러십들은 잘 돼야 되고, 미국 차에 또 좋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어떻게 봐도 내가 빨아주기는 어렵고, 나는 또 진실을 전달해야 되고,
근데 다행인 건 다음 주에 아카디아가 협찬이 돼 있어요, 우리 보드에서. 그 차는 내가 봤을 때 랩터, 레인저 랩터라든가 레인저랑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칭찬할 게 많죠. 나는 그 차가 또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그 차는 내가 시컨 탈 수 있게 기간도 많이 준다고 하니 이렇게 진실되게 협찬해주는 딜러십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는 가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언젠간 할인을 하겠죠. 또 이런 미국 차들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연비가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노력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만 인정해 주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면 악셀을 밟았다가 놓고 밟았다가 놓고 하면은 툭툭 미션의 변속 충격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ECVT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왜 ECVT의 변속 충격이 있지? 어쨌든 유성기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체인이든 뭐 벨트가 됐던 그게 차동기어 쪽으로 가서 디퍼렌셜 쪽으로 해서 앞바퀴로 구동이 나가니까 거기서 탁탁 걸리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얘는 하이브리드는 원래 엔진 출력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주행 모터를 세게 해가지고 적당한 엔진 출력과 주행 모터의 출력을 더해서 합산 출력을 내주고 효율을 높이면 되는데, 얘네는 이제 노틸러스가 약간 고급차고 링컨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가격대가 1억에 600을 하니까 엔진의 출력을 어느 정도 마크를 해줘야 마케팅하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cc인데 290마력이야. 그러면은 이빠이 올린 엔진 2.0 터보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터 출력 30마력 딱 더해 한 320마력 가까이 나와. 달리면 힘은 충분합니다. 웬만한 6기통 정도의 힘으로 차를 몰아제끼는데, 근데 연비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잖아.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없죠. 엔진 마력이 290마력인데 어떻게 잘 나오겠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탄소 배출에서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제조사나 판매 딜러십은 차를 판매하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벌금 부과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이게 자기네들의 전체 판매량에 탄소 배출에 그런 부과되는 세금을 내리기 위한 전략적 모델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밟으면 어쨌든 직병렬은 기어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유성기어 하나가 알아서 변속의 기어 변환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기에다가 라이드 컨트롤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으니까 높은 출력과 함께 이렇게 싹 밟아주면 진짜 요트가 물에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 쭉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은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인테리어 이쁘고, 의자 좋고, 오디오 끝장나는 거 들어가서 좋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핸들이 약간 뭔가 이상한 장난감 같으면서 사이드미러가 뭔가 약간 족같이 뒤를 보여주면서 가격이 1억에 육박하면서 내려서 딱 봤더니 지리자동차 냄새가 딱 나. 그러면 이제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사람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승을 딱 해. 딱 했는데 뭔가 좋은 거 같기는 해. 근데 나는 이 미국 차의 이런 중량감으로 누르면서 쫙 하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 링컨이라든가 캐딜락 같은 차들이 주는 그 쫙 깔려가는 그 특유의 주행 질감이 있거든요. 나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의자 좋아. 그 링컨 브랜드가 좋아. 가격 나는 괜찮아. 이 가격 괜찮아. 그러면 사면 돼요. 연비 뭐 잘 밟고 다니고 하면 13km 나오니까 그 정도면 미국차 290마력짜리 4기통 터보에서는 선방한 거죠. 사면 돼. 근데 딱 했는데 뭔가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해? 아카디아로 바로 가면 된다. 아카디아. 나는 다음 주에 아카디아 잡혀 있는데, 아카디아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차를 탈 때 요트를 타고 물에서 미끄러져 가는 느낌은 어디서 받냐면, 얘가 엔진 마운트, 그 다음 미션 쪽에 있는 마운트, 하부 마운트가 내가 르노 필랑트에서 엔진 진동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걔는 엔진 마력이 이 정도로 높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엔진 마운트 되게 잘 돼 있죠. 알루미늄으로. 얘도 비슷해요. 엔진 마운트랑 미션 마운트랑 하부 마운팅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간혹 사람들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모터로 가는 구간이 많으니까 이게 승차감이 좋은 거 아니냐는데, 모터로 가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터 출력도 그렇게 세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 1세대 직병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모터로만 많이 갈 수는 없고, 엔진이 돌아도 엔진이 도는 엔진의 회전에서, 엔진의 활성화에서 엔진 진동이 들어오는 걸 다 차단을 해놨어요. 거기다 흡음재도 잘 해놨고, 그리고 바닥 흡음재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달리면 사람들은 지금도 엔진이 도는데 엔진이 도는지 몰라요. 그리고 얘네들이 더 얌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뭐 나이가 있어서 이런 UI 사용법에 좀 둔감해서 그럴지 모르는데, 어제 진짜 왼종일 한 30분 넘게 찾아봤는데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 없게 해놨어. 이 차가 지금 배터리로 가는지 뭐 충전이 되는지 뭘 봐야 되는데 없어. 그 화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못 찾았어요.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못 찾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계기판에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잔량이나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하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뭔가 옛날 거 도요타 거를 갖다 쓰니까 쪽팔려서 지들의 어떤 포드 링컨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거를 일부러 표시를 안 한 거던가, 아니면 지금 내가 내연기관 가솔린 차량들의 포드 링컨을 많이 리뷰를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소프트웨어 로직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직을 추가하기 싫은 거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거를 조금도 나온 게 없어요. 여기에만 전기로 가는, 요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로직을 따로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저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닐까. 이게 누적으로 보면 이 차가 총 주행거리가 지금 1500km거든요. 1500? 전기로만 간 누적거리가 300km야. 전기로만 간 거리가. 그러면 3, 5, 15. 한 20% 정도를 지금 전기로 갔다라는 건데, 그러면 전기로 간 구간이 꽤 돼야 되거든요. 전기로 간 구간이. 근데 내가 타는 구간에서는 전기로 가는 구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28km를 간 거 중에 3.7km가 전기로 갔대. 그러면은 반올림 살짝 하면 30km에 4km를 전기로 간 거니까, 그러면 20%가 안 되거든요. 내가 탄 거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쭉쭉 달리니까 시내 주행이 많지 않아서, 이 차가 만약에 시승차로 운행을 했으면 시내만 다녔을 거니까 그러면은 전기로 가는 구간이 많겠죠. 근데 그럼에도 누적 평균은 연비가 11.6이에요. 나는 지금 항속을 많이 하니까, 고속도로나 이 일반 외곽도로를 타니까 12.9km, 13km까지 연비가 나온다. 그리고 나는 지금 급가속이나 막 쏘고 다닌 구간이 없어요, 지금. 신기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 차를 9,500만 원에 팔겠대. 사겠냐고, 사람들이. 이 차를 사겠냐고. 지금 이렇게 가면 지금 전기로 가거든요. 지금 전기예요. 그래서 악셀 쭉 밟으면 34km까지 전기 가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하체 쪽에 이게 스틸이 많은데 왜 이게 승차감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다가 여기 이제 비포장 엄청 안 좋은데 내가 늘 테스트하는데, 스틸이 많으면 여기서 스틸에 크게 와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게 서브 프레임하고 메인 프레임을 붙이는 브릿지 부싱 기술, 도요타가 쓰는 부싱 기술하고 이 라이드 컨트롤 전자 감응 댐퍼가 진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현가하 질량, 언스프렁 매스가 안 좋잖아요. 다 스틸이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안 좋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얘는 알루미늄이 없기 때문에 특유의 그건 있는데 싹 X5나 X3만은 못한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고급지게 쫙 걸러지는 게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전기가 어떻게 작동되나 한번 볼게요. 그 배터리가 지금 얼만큼 남아 있는지,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야루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기로 갑니다. 전기로 쑥 가죠. 지금 전기로 가요. 그러다가 속도가 26, 30, 40, 50, 60, 30마력짜리 전기 모터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속도가 꽤 나요. 물론 얘가 전기 모터를 통해서 가더라도 유선기어의 속도 변환 어시스트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다시 여기서 해볼게요. 근데 또 바로 또 엔진이 살아나려고 그러네. 여기서 딱 꺾어서 쭉 가면 전기로 쭉 가다가 40, 50, 60, 70, 80, 90. 이건 재원이 잘못됐는데 30마력짜리 모터로는 이렇게 못 가는데.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 얘네들이 공개한 재원이 잘못된 건데 30마력짜리 모터로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엔진 마력이 원래 더 낮고, 원래 도요타가 썼던 직병렬에 들어갔던 전기 모터들은 보통 초반기에도 5, 60마력이 넘었거든요. 근데 왜 얘는 재원에다 이걸 30마력이라고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은 하이브리드로 가는 전기 거리가 저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 리뷰의 마무리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 차는 뭐 어차피 막 쏘고 그런 차도 아니고, 하체 후리기를 제가 따로 안 한 건 제가 지금 스케줄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딱히 하체 후리기에서 보여줄 것도 없어요. 다 스틸이라. 그리고 앞에 맥퍼슨이고, 맥퍼슨도 그냥 미국식 오리지널 내구성 맥퍼슨이고, 뒤에도 전륜식에 들어가 있는, 물론 사륜을 썼다라고는 하지만 뭐 엔진 쪽, 미션 쪽 마운팅 잘 돼 있고, 뒤에 디퍼런셜 케이스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주행 중에 부드러움이 오는 뭐 장점도 있긴 한데, 하체 후리기로 딱히 이 차가 뭐 대단하다는 걸 밝힐 것도 없었고, 코너링에서 이 차를 막 날리면서 그런 운동성을 증명할 것도 아니라서 내가 안 했는데, 나는 이제 주행하면서 얼핏 내가 이 차의 재원을 봤을 때 290마력, 30마력 모터라고 해서 1세대의 하이브리드에서 모터 출력을 세게 안 쓴 그 시스템으로 이해를 했는데, 내가 지금 달려보니까 30마력의 모터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모터 출력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아마 가속할 때도 힘이 세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르노 필랑트를 내가 리뷰하고 후속 리뷰를 다시 올렸을 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뭐 염두하고 보면, 그냥 이 차는 내가 정말 링컨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여기에 꽂혀서 내가 이걸 꼭 사야겠다. 노사이 얘 하이브리드 시스템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필랑트랑 같은데 엔진 출력이 더 세다라는 거. 이 차를 사면 좋아요 라고 말할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차를 사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저는 포드 링컨의 다른 좋은 모델, 뭐 에비에이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델은 권하고 싶은데 노틸러스는 권할 수 없다로 리뷰 끝 하겠습니다.